자, 일단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후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역시 여야 합의하에 통과된 내용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안전진단 강화를 필두로 해갖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많이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물론 이제 안전진단 강화뿐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내용들도 있지만 그 중에 좀 핵심이 또 안전진단 강화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녹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매일매일이 주차와의 전쟁을 치르는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못 넘어서 사실상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재건축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시대가 바뀌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또한 그렇고 재건축들도 과거에 꽁꽁 묶어놨던 여러 가지의 자물쇠들을 하나씩 자물쇠를 풀면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 하에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롭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과연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시장의 몫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9월 26일 여야 합의하에 2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책 발표 무려 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고 이 내용이 110 대책에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진단 강화를 야당이 과연 풀어줄 것이냐라는 반신반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야 합의로 야당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를 했다. 야, 안전진단 풀어줘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6년 단기 임대가 나오는데 이게 야당이 6년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빌라 시장에 대한 이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고 혜택을 늘리는 이제 내용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건축 패스트 트랙. 저는 그래서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간의 문제지 조만간 없어질 걸로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죠? 공급에 대한 부재입니다.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빌라든 아파트든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한 공급이 올스톱인 상황에서 서민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주택들조차도 전월세를 구하기 정말 힘든 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죠? 전체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 정부에서 제일 잘 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어저께인가요? 지난주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요. 왜 집이 모자르다고 이 난리를 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하락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성장, 인구 감소, 고령화의 시작, 그리고 주택 보급률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차차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라이브를 통해서 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왜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냐 200%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주택이 100채가 있는데 사람은 90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의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100채 중에 50채가 지은 지 50년이 넘은 노후주택입니다. 그러니까 90명들이 선호하는 신축주택은 이 100채 중에 10채나 혹은 20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주택의 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우량한 주택의 질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좋고 대단지이면서 학교를 끼고 있고 역세권을 끼고 있고 직장 주변의 주택이 얼마나 많으냐가 주택 보급률보다 더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택 보급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되면 재건축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단축이 됩니다. 6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 기간을 통상 10년에서 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년이 훌쩍 넘는 재건축 단지들도 있죠. 뭐 강남의 대표적인 음마 아파트라든가 잠실 주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장미 아파트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 재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 차가 다 돼가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나마 이제 그중에 속도가 빠른 게 이제 주공 5단지인데 어쨌거나 이 보통 재건축 연한을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10년에서 20년을 보는데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한 15년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5년 걸리는 재건축 아파트 사업 기간이 이번에 재건축 특례법이 통과되면 6년 정도가 단축되는 거니까 9년에서 10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3,400만 호 이상의 큰 대단지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재건축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안전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건물 자체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평가를 하는데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얘는 안전하긴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녹물이 나오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와도 집이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한데 철근 콘크리트는 튼튼한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안전진단 강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바뀝니다. 재건축 진단이란 건 뭐냐면 뭐 40년이 50년이 돼도 철근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오염 뭐 여러 가지 생활 살면서 불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을 해서 사람이 살기 힘들면 재건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에서 재건축 진단 통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도 사실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 패스트 트릭을 도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는요,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할게요라고 해서 제안을 하면 입안을 하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조합 신청을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고 착공을 합니다. 이제 한 9단계 정도 되는데 이 9단계가 1년에 한 단계씩만 가도 9년인 거고 착공하는 기간을 4년에서 5년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한 15년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안전진단을 없앴고 추진위에서부터 조합 설립, 조합 신청까지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줄어드냐? 9단계에서 자, 우리 재건축할게요라고 제안을 하면 입안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수립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일로 넘어간 다음에 바로 사업시행인가로 넘어갑니다. 사업시행인가를 가고 관리처분 착공이니까 9단계였던 것이 5단계로 줄어듭니다. 이러면서 한 6년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 받아요? 정말 없어진 건가요? 안전진단 없이 가능한 건가요?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데 아니죠.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행했던 거를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수립을 하면서 이때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소방 안전 점검도 해야지 되고요. 설계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받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을 건지 유니댓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지 되고 기부 체납은 얼마나 할 건지 여러 가지 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 기간 안에 이걸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을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수립과 함께 이걸 진행하는 시간에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단계별로 했을 때 버려진 시간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기간에 몽땅 해버리니까 패스트 트릭이죠. 이게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에 대한 이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단축될 거고 기간 단축은 곧 얼로 연결이 되죠.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패스트트릭을 도입하려면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요. 이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이 평가 항목을 바꿨어요. 원래 박근혜 정권 때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구조 안전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에 대한 항목을 5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거와 설비가 노후돼, 녹물이 나오고 화장실 배수가 계속 막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고 난리가 쳐요. 이런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에 대한 건 보지 않고, 물론 평가 항목에 15%, 25% 낮은 점수를 주면서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구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높이다 보니까 아무리 살기 어려운 아파트들도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하다면 재건축을 못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조건부 재건축 통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바뀝니다. 어떻게?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에 무려 60점에 대한 평가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D등급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구조 안전성을 50에서 30%로 강제적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아까 얘기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이름이 재건축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살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수를 높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차 환경이라든가 소음, 뭐 녹물, 살면서 불편한 점 이런 것 다루는 주거 환경 비율을 상당히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성, 구조는 튼튼한데 사람이 살기 어렵다면 무조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된 단지들이 있잖아요. 뭐 성산시장이라든가 제일 대표적인 게 동북권에 어마어마한 거죠. 18개 단지인가요? 노원구나 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일기 신도시 같은 아파트들도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들을 다루고 있고, 뭐 이런 지역들, 뭐 물론 안전진단이 미리 통과된 단지들은 그렇지만 통과되지 않은 단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지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일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안전진단을 통과해갖고 그 이전에는 재건축을 진행했는데 일단은 조합 설립을 먼저 하고 안전진단은 천천히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조합 설립을 했어요. 근데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조합 설립은 했는데 안전진단이 안 됐을 경우.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는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재건축 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은 됐어. 그런데 재건축 진단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불가 판정을 받았어. 기존에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통과 자체가 안 되면 정비계획 위반 자체가 취소가 되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위반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기존 사항을 삭제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장이라든가 구청장 등이 이 동네가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취소하겠다, 강제로 취소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통과 안 됐어도 이 아파트가 조합 설립은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으면 조합 설립해야 되는 단계를 건너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바꿨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한번 이해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한데 이게 아니에요. 주택은 있으나 내가 다른 집을 지금 상황에는 어떠냐면요. 제가 6억